안녕하세요. 상군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엑셀 데이터 입력과 편집 속도를 향상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이제 질문이 왔는데 엑셀 데이터 입력하고 편집을 주로 하는 업무를 하는 친구가 이걸 좀 더 효율적으로 그리고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해서 이건 어디까지나 주관적인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 두 가지를 뽑아봤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엑셀이란 프로그램은요, 스프레드시트란 표 형식으로 데이터의 조직 분석 저장을 가능케 하는 애플리케이션이며 표 계산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계산을 하는 프로그램이죠. 자, 데이터는 넓은 의미로 수치, 문자, 그림 등의 표현 양식과 관계없이 어떤 주제에 대한 구조화된 정보를 말합니다. 단순히 숫자가 입력, 나열된 것은 데이터가 아니에요. 그것을 의미 있는 내용으로 정리를 해놔야지만이 그것이 이제 데이터로서 가치가 있죠. 자, 그렇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게 이 데이터 입력과 편집인데요. 컴퓨터 입력 장치는 두 가지잖아요. 마우스와 키보드로 주로 입력을 하죠. 물론 앞으로 더 좋은 게 나오겠지만. 자, 숫자 키패드를 유독 연습을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문자 키는 많이 연습들을 하죠. 처음에 이제 한글 타자 연습을 해서 많이 합니다. 하지만 엑셀이 이 데이터를 다루는 엑셀이라는 프로그램을 잘하기 위해서는 이 숫자 키패드에 익숙해져야 돼요. 자, 그래서 도입부 영상에서 이 두 가지 영상을 보여드렸는데 링크 걸어놨으니까 해당 내용으로 해서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문자하고 숫자하고는 틀려요. 엑셀은 수치 계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요 다섯 손가락으로 이게 뭐 정답은 아닙니다. 다섯 손가락을 다 활용해서 숫자 키패드를 활용한다는 것이 꼭 정답은 아니에요. 본인은 뭐 손가락 하나로 하는 게 더 편하다면 그렇게 해도 돼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숫자 키패드의 구성은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검지, 즉 집게 손가락이라고 하죠. 이 부분은 1, 4, 7을 누르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중지 같은 경우는 2, 5, 8 그리고 약지, 약손가락이라고 하죠. 요게 369 그리고 소지 새끼손가락이죠. 자, 마이너스 기호와 플러스 기호 엔터 요 부분을 갖다가 담당을 합니다. 엄지 같은 경우는 0 이 부분을 담당을 하죠. 그렇게 해서 한번 연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숫자 키패드는 넘버 패드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넘패드 텐키라고 합니다. 텐키리스 키보드라고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리스가 이제 없음을 뜻하는 전미사잖아요. 그래서 텐키가 없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손바닥 크기 일반적으로 17키. 자, 이 숫자는 0부터 9까지 해서 10개지만 나머지 포함해서 17키의 구성의 표준 컴퓨터 자판이며 숫자를 입력할 때 계산기 스타일의 효율성을 제공한다. 넘패드의 키들은 숫자 0에서 9, 플러스, 마이너스, 곱셈, 나눗셈, 그리고 소수점, 넘버라 키, 그리고 엔터 키로 구성이 되어 있다. 램톱 자판에는 넘패드가 없는 경우가 있으나 펑션이라는 레이블의 수식키를 누르면서 넘패드 입력을 제공한다. 자, 10키 숫자 패드 클러스터의 아이디어는 카시오 전자계산기의 개발자 카시오 타타오가 처음 선보였다. 카시오 전자계산기 많이 봤던 것 같아요. 뭐 단축키 워낙 많이 있죠. 데이터 입력과 편집할 때 필요한 단축키들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제일 기본적으로 많이 활용하고 알아야 될 단축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나열해 봤습니다. 자, 엔터, 시프트 엔터, 탭, 시프트 탭. 엔터와 탭의 반대예요. 시프트를 누르게 되면 반대 개념이기 때문에 하나로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컨트롤 스페이스바, 시프트 스페이스바. 열이냐, 행이냐. 그리고 컨트롤 플러스, 컨트롤 마이너스. 셀 범위 삽입이냐, 삭제냐. 당연히 플러스가 삽입이고요. 마이너스가 삭제입니다. 자, 알트 엔터 줄 바꾸기, 컨트롤 엔터 한꺼번에 치우기. 자, 요 정도 내용을 알고서나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우리가 입력장치인 키보드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야 될 게 이 넘버락을 만약에 해제를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자, 여기서 보여드릴게요. 넘버락을 해제한 다음에 4번을 입력을 하면 이게 방향키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자, 2468이 방향키가 돼서 움직여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문자 키 타자 연습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여기 이렇게 툭 튀어나왔잖아요. 이 부분에다가 집게 손가락을 대고 연습을 진행을 하죠. 그래서
왼손 같은 경우에는 자음이 14개, 오른손 같은 경우는 모음이 12개예요. 왼손이 더 바쁘겠죠. 그래서 오른손에다가 좀 더 비중을 두게 되면 남들보다 좀 더 빨리 키패드를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페이스바는 오른손 엄지로 해서 진행을 하시는 게 훨씬 도움이 될 거예요. 왼손이 더 바쁘기 때문에. 자, 여기서 키보드에서 좀 더 알아보고 갈게요. 자, 키보드의 레이아웃 따른 분류는요, 풀배열 키보드, 풀사이즈 키보드라고 해요. 이건 네이버나 뭐 각종 그 구매 사이트에서 검색을 해보시면 이 내용대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알고 보시는 게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텐키리스 키보드 같은 경우는 TK라고도 하는데 텐키리스, 텐키가 없다는 얘기예요. 숫자 키패드가 없는 키보드를 말합니다. 그리고 넘패드 키보드는 숫자 키패드만 있는 키보드를 말하는 거고요. 풀배열 사이즈는 말 그대로 다 있는 거예요. 숫자 키패드가 포함되어 있으며 104키, 106키, 108키 등이 주로 10X개의 키로 구성되어 있다. 자, 텐키리스는 숫자 키패드를 제어됐으며 87, 86키 등 80 몇 개의 키로 구성되어 있다. 자, 넘패드는 텐키리스 키보드보다 반대로 키보드의 넘버패드 부분만 키가 있는 모델이다. 자, 이 정도로 해서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키보드 스위치에 따른 분류가 있는데 기계식. 자, 스위치 키캡을 빼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제일 저렴하죠. 멤브레인. 자, 러버 등 그리고 저렴한 가격이기 때문에 요거를 주로 많이들 회사에서는 사용을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기계식 키보드가 더 좋다고 하면 이걸로 해서 구매를 해서 사용하는 사람들도 많이 봤습니다. 시끄럽죠, 그래도. 펜타그래프, 노트북 키보드, 무접점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 정전 용량식, 톱프레 스위치, 노프 스위치. 자, 톱프레는 도쿄 프레스의 이 앞 글자를 따서 톱프레 스위치라고 하는 거예요. 타코노미의 찌개 끓는 소리가 난다. 톱프레는 일본 제조사고 노프는 중국. 자, 기계식 키보드의 종류도 알고 구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청축이라고 해서 클릭 타입이고요. 키압이 50g, 기계식 느낌이 있고요. 자, 얘 같은 경우에는 타건음이 심해요. 굉장히. 게임할 때. 그리고 적축, 리니어 타입이고, 기계식 느낌이 없고, 그리고 타건음이 적고, 자, 주로 사무용으로 적축을 추천을 하죠. 그리고 논클릭 타입, 기계식 느낌이 있고, 중간. 뭐, 게임용, 사무용, 중간. 요거를 갈축을 많이 추천을 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계식 키보드라고 한다면, 왜냐면 게임용과 사무용 두 용도로 다 쓰기에 적합하니까. 자, 그리고 흑축이 있는데, 이거는 타건음은 적지만, 사무용으로. 저 같은 경우는 이 갈축을 추천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키보드에 대한 내용을 좀 알고 구매를 하셔서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키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단축키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축키는 크게 세 파트로 해서 구분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은 암기, 반복, 수차례 활용, 이렇게 암반수라고 얘기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 수차례 활용이 제일 와닿더라고요. 많이 활용하면 할수록 이 단축키들을 자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윈도우 공용, 경로 지정, 엑셀 지정 세 파트로 해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윈도우 공용이라는 건 여러분도 알고 계실 거예요. 자, 여기 폴더가 있고 이 안에 파일들이 있습니다. 자, 하나를 선택을 한 다음에 컨트롤 A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전체 선택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하나씩 지정을 해보면 이렇게 1번, 4번, 6번이 지정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1번을 클릭한 다음에 Shift 키를 누르고 테스트 6번을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범위 지정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우리가 대표적인 단축키죠.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하게 되면 이렇게 복사본이 하나 파생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F2 키를 눌러가지고 해당 내용을 바로 편집 모드로 해서 파일명을 수정을 할 수도 있죠. 자, 이렇게 폴더 내에서도 해당 내용을 해서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경로 지정 같은 경우에는 여기 리본 메뉴 잘 보십시오. Alt 키를 눌러보면 여기 영어하고 그 다음에 숫자로 해서 매겨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대표적인 거 Alt WFF 틀 고정. 자, Alt를 누른 상태에서 보이시죠? 그 다음에 이제 W로 갑니다. W로 가가지고 FF를 눌러보겠습니다. 틀 고정은 취소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Alt AT, Alt HL, Alt MV 요 두 개
Alt H하고 Alt NV. 이건 따로 단축키가 없기 때문에 요거를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빠른 실행 도구모, Quick Access Toolbar라고 하는데, 그래서 QAT라고 하죠. 여기 보면 빠른 실행 도구모인데, 자, 1, 2, 3, 4, 5, 6, 7, 8, 9, 09, 08, 07 이렇게 쭉 나가다가 0A, 0B까지 나갑니다. 사실 여기까지 깔아놓을 일은 별로 없겠죠. 하지만 이렇게 구성을 할 수가 있다는 정도. 이건 똑같아요.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똑같이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컨트롤 시프트 L. 자, 여기서 볼까요? 컨트롤 시프트 L. 컨트롤 시프트 L 다시 하면 이렇게 자동 필터가 사라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컨트롤 2를 누르게 되면 셀 서식. 이것도 참 많이 사용을 하죠. 자, 이게 고유의 단축키다 라는 거를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데이터 입력과 편집에 대해서 실제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입력 부분은 워낙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그 해당 영상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는 움직이는 부분만 알려드릴게요. 자, 탭키를 누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오른쪽으로 움직이고요. Shift 탭은 왼쪽, 그리고 엔터키, 그리고 Shift 엔터 이렇게 방향을 움직여 가면서 데이터를 입력하면 되겠고요. 자, 어디에 있던지 간에 셀 포인터가 지정된 위치에서 컨트롤 스페이스 바를 눌러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당 열이 지정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 상태에서 컨트롤 마이너스를 누르게 되면 해당 열이 삭제가 되고요. 컨트롤 Z, 시프트 스페이스 바를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프트 스페이스 바는 이 상태에서 시프트 스페이스 바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행전체가 선택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 상태에서 컨트롤 플러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행이 삽입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데이터 입력, 편집, 필수 단축키 연습을 해봤고요. 마지막으로 단축키 모음을 해놨으니까 이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상구TV였습니다.